다시 이낙연 관련주로 묶여버렸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시죠?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약 3개의 영상에 걸쳐 리딩방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고, 저의 3년이라는 시간과 1000만원의 리딩방비를 날리게 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리딩방에 관해 할 말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리딩방 전문 채널이 될 것 같아 나중에 이어서 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마주에 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마주에 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테마주에 물려 주식을 접기도 하였고, 운 좋게 하루에 그 손실을 복구한 날도 있었습니다. 매번 머리로는 단타나 스윙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조금 길게 가져가며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루 장이 끝나고 며칠 전에 스쳐 지나갔던 종목이 상한가를 쳤거나 호재성 기사가 뜨는 걸 확인하고 나면 왠지 모를 아쉬움과 들고 있던 지금 가치 투자로 매수한 종목은 내일 팔고 다시 다음 주에 사더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돈을 잠시 빼고 테마주에 올라탈까라는 고민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그렇게 안 움직이던 가치 투자 종목도 하필 제가 팔면 오르는 걸요. 그럼 테마주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테마는 주제, 화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식에 주자를 붙이면 주제나 화제를 갖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수소차 테마주처럼 일정한 어떤 공통된 주제로 묶여 주가가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상승 또는 하락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 단기로는 큰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만 아니면 상위 10%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상위 10%보다도 더 낮은 분들만이 꾸준한 수익을 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우리 같은 개미들이 주식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테마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테마주에 크게 물려 주식을 접었지만 이미 뇌 속에서 형성된 사건과 테마주의 연결고리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주가 떠오르고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주식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종목만 잘 걸리고 재료 소멸이 되지 않는다면 꿈과 같은 점상, 연상과 같은 것을 먹게 되는데, 이런 맛을 한두 번 보다 보면 점점 가치 투자보다는 위험한 도박과 같은 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테마주도 분류를 해보자면 가치 투자와 같은 느낌의 테마주가 있는 반면 정말 올라타기도 무섭고 내리기도 무서운 투기와 같은 테마주가 있습니다. 전자의 테마주는 관련 산업 자체가 테마로 묶여 그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반면, 후자의 투기성 테마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서 테마로 묶인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생소하거나 관심도 없던 종목이 갑자기 VI가 걸려 상승하고 급락을 하는 무서운 차트를 그리는 종목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테마주는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실존하는 미래의 기업 성장 가능성과 그런 기대로 인해 주가의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전기차 관련주는 실제 관련 부품을 제작하는 만도나 현대모비스, LG화학과 같은 기업이 있고, 폭락을 한 중국 소비 테마주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한국화장품과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실제 관련 사업과 연관이 있으며 그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살펴볼 테마주는 전자가 아닌 후자의 테마주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테마주가 바로 이 투기의 테마주일 겁니다. 과연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투기인지 투자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했던 써니전자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써니전자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써니전자가 뭐야? 라고 하실 테지만 주식을 좀 해본 사람들은 바로 안철수가 떠오르실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안철수 테마주라고 하면 바로 안랩을 떠올리실 텐데, 써니전자는 과연 안철수와 어떤 관련이 있기에 테마가 묶였을까요?
써니전자가 안철수 관련주로 묶이기 전 주가가 도대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참고로 2012년 최고가는 10,000원이 넘었었고 지금은 약 5,000원 정도입니다. 정답은 294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던 분 있으신가요?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써니전자를 매매하면서 그냥 안철수 관련주라고 들은 후 매매를 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는지는 몰랐었네요. 적어도 1,000원은 넘었겠지 했는데 300원이었다니 말도 안 되죠? 만약 안랩이었다면 이런 상승에 이해가 가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써니전자가 안철수 테마주로 묶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써니전자의 임원이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글도 있어요. 우리가 왜 안철수 관련주? 기업에서 직접 안철수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2012년 대선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철수 후보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주가가 점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사고로 이렇게 관련 없는 주식을 매매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 진짜 관련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학연, 지연, 혈연이 만연한 사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 저 기업을 밀어준다?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지도 몰라도 두고두고 골치가 아플 것이 뻔한데요. 이런 것들을 후보들이 모를 것도 아니니 오히려 의식하고 외압을 행사하지 않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써니전자만 그럴까요? 얼마 전에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했었던 정치 테마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이 종목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당시에는 서현전자라는 이름의 기업이었어요. 이날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을 했던 종목인데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급등을 하지? 하고 찾아보니까 현재 검찰총장인 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장난삼아 야 윤석열 관련주 사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떠든 적은 있어도 대부분 대답이 무슨 윤석열이 관련주가 있어. 그런 게 있겠어? 라고 농담삼아 이야기했었는데 진짜 윤석열 관련주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윤석열 총장과 엮이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심지어 동문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가 않대요. 하지만 저 아래 쓰여져 있는 글, 최근 가장 강력한 윤석열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글쎄요. 제가 슈카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는데 얼마 전에 파로라는 종목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역시 테마주는 감성으로 매매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정치 테마주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남선알미늄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남선알미늄이라는 기업은 SM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 SM그룹 삼환기업이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계현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친형제라는 것이죠.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학연, 지연, 혈연 중 어찌되었든 가장 강력한 혈연이 엮여 있기에 그나마 앞선 테마주보다는 이유가 조금은 타당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11월에 있었던 이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묶인 이유가 이계현이라는 분이 사회이사로 있었기 때문인데 사임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아무 관련이 없어졌으니 떨어져야겠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최근에 요 상승, 이건 도대체 왜 오른 걸까요? 분명 관련성이 사라졌는데 다시 이낙연 관련주로 묶여버렸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 의심해 볼 것은 세력들도 이계현 씨가 사임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들이 물렸고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테마주로 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묶이면 아마 써니전자처럼 앞으로도 쭉 관련주로서 명맥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써니전자도 기업에서 안철수 후보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관련주로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오늘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그 정치인과 관련이 생긴 건지 잘 알아보지 않기에 별 의심 없이 매매를 하셨을 텐데요.
한번 알아보니 어떠신가요? 이미 한참 전부터 매집을 해놓고 기다리다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기사 한 방으로 크게 띄우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그 물량을 받은 개미들은 개미들끼리 천하제일 단타대회를 하다 마지막에 타이밍 잘못 맞추고 내리지 못한 개미가 모든 손실을 떠안는 이런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개미 입장에서는 시세가 폭발하는 이런 위험한 종목에 자꾸 손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선거 시즌마다 다른 종목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이 정치 테마주로 몰리니 내가 가진 종목은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참다가 정치 테마주를 사게 되면 다음날 어떤 발언을 할지 조마조마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치 테마주에 올라탔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매번 잃지만은 않고 번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게만 생각하지는 않아주셔도 돼요. 전체 수익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도 아닌 마이너스도 아닌 본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흑우가 없는 그날까지 흑우스토리였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